우선 지브러시 키는 법부터 해볼 건데요. 보통 지브러시 아이콘이 두 개가 깔리는데 그중 64비트라고 되어 있는 걸 키는 게 맞거든요. 보통 컴퓨터에서는. 이걸 한번 켜볼게요. 이걸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떠요, 화면이.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저희가 쓸 일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만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퀵 세이브라고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시면 자동 저장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브러시가 가끔 컴퓨터가 이렇게 튕겨서 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 자동 저장되어 있는 거 불러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저희는 쓸 일이 없는 메뉴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라이트 박스라고 있어요. 라이트 박스. 요거를 누르시면 이 메뉴가 사라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대부분은 여기 화면에 여백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옆에 테두리가 있는데 집에 큰 모니터로 하실 때는 뭐 이 여백이 있어도 상관없는데 노트북이니까 화면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 이걸 막대 메뉴라고 부르거든요. 이 막대 메뉴에 보시면 여기 위에서 세 번째 줌 버튼이 있어요. 줌 버튼을 누르시고 아래로 쭉 내리시면 화면이 커져요. 이거는 처음에 이 상태에서만 하셔야지 작업하면서 이 버튼을 왔다 갔다 하면 화면이 깨지거든요, 지브러시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미리 화면을 확대를 해 놓으시면 돼요. 이게 기본 지브러시가 열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브러시는 사실 파일 저장하고 불러오고 하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파일 확장 설명이 되게 많아서 헷갈리시는데 저희는 딱 한 가지로만 불러올 거예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툴 있죠, 툴. 그 중에 보시면 로드 툴이라고 있어요. 툴 불러오기. 네. 그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뜨는데 제가 어제 이메일로 드렸던 베이직 돌이라는 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하시면 마우스만 변해 있을 거예요. 원 두 개로. 그쵸? 그래서 그게 정상이고요. 앞으로 파일은 이렇게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기를 하신 다음에 바탕화면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쭉 드래그 하시면 인형이 하나 생겨요. 삐뚤어지게 생겨도 되고 뭐 근데 이거 여러 개 하면은 계속 생기거든요. 이건 그냥 일종의 잔상이에요. 잘못 불러오셨으면 컨트롤 N 누르시면 다 사라져요. 컨트롤 N. 네. 그리고 하나만 딱 그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불러왔으면 그 다음부터 얘는 이제 이미지만 불러와진 거고 진짜로 작업을 해야 돼요. 작업을 하려면 여기 위에 아까 라이트 박스 옆에 보시면 에디트 버튼이라고 있어요. 네. 에디트 버튼을 한번 클릭을 딱 켜주시면 여기 바탕화면에 네모난 창이 생겼죠. 네. 이제부터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프로그램을 켜요. 프로그램을 킨 다음에 라이트 박스를 그냥 꺼요. 안 쓰니까. 라이트 박스 끄고 화면 꽉 차게 하고 로드 툴로 베이직 돌 찾아서 불러오고 에디트. 이게 파일 불러오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 파일을 제가 드린 이유가 이게 지금 한 40cm, 41cm 정도 되는 인형이거든요. 근데 이 뼈대 만드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제가 미리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체형으로 변화시켜서 이제 인형을 만드시면 돼요. 뼈대로. 얘를 바탕화면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이래저래 돌려보면은 얘가 회전을 해볼 수 있어요. 뒤통수를 만들 때는 뒤로 돌려서, 앞통수를 만들 때는 앞으로 돌려서 바탕화면에 클릭을 하시면 되고 Alt를 누르고 그렇게 하면 이동이 돼요. Alt? 네, Alt 키를 누르고 이번에는 Alt를 누르고 마우스로 클릭을 했잖아요. 마우스는 놔두고 Alt 키만 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확대 축소가 돼요. 근데 얘를 이렇게 만약에 계속 확대하려면 이걸 반복하시면 이렇게 확대가 되겠죠. 근데 그러다가 얘가 이상한 데로 갈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럴 때는 키보드에서 F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F키를 누르면 얘가 정가운데로 와요. 네. 또 한 번 누르시면은 몸통이 정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포토샵 같은 거 레이어 나눠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일이 얘가 지금 하나가 아니라 지금 총 3개의 파일로 이루어져 있는 몸통이에요. 몸, 머리, 눈 이렇게 3가지인데 지금 몸이 선택되어 있어요. F를 누르면 전체가 한
화면 전체에 오고 또 한 번 F를 누르면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게 정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F키를 여러 번 누르시면 얘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만약에 확대를 계속 했어요. 근데 바탕화면을 해야 되는데 얘가 바탕화면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바탕화면에 마우스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러면은 이 흰 선 테두리 밖이 바탕화면이랑 같은 역할이에요. 여기다가 대고 Alt를 누르시면 똑같이 돼요. 마우스로 바탕화면을 돌리면 얘가 회전을 하잖아요. 그럴 때 Shift 버튼을 한 번씩 눌러줘 보시면 얘가 딱 90도 각도로만 움직여요. Shift를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하시면서 돌리시면 되거든요. 정측면에서 작업을 하던가 정면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맨 위에 보시면 여기 X 버튼은 끄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끄는 거. 근데 그 전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사각형이 겹쳐 있는 게 있어요. 사각형이 겹쳐 있는 버튼이 4개의 사각형이 겹쳐 있는 버튼 2개가 있어요. 네. 그중 오른쪽 거를 클릭하시면 밑에 메뉴가 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제 수업에서 제가 하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왼쪽은 브러쉬 메뉴고요. 자주 쓰는 브러쉬. 그리고 오른쪽은 보기 모드예요. 지금 빨간색이죠. 빨간색 유토 모양인데 회색을 누르시면 회색이 되고 이렇게 보기 모드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 빨간색이랑 맨 오른쪽에 회색 2개를 많이 봐요. 근데 지금 모니터가 작으시면은 맨 오른쪽에 회색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더 안 보이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거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보기 모드가 되게 많아요. 무지개도 있고 동도 있고 뭐 이런 메탈 같은 것도 있거든요. 거기서 선택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기 편하신 거. 근데 보통은 회색은 그림자가 좀 선명하게 보이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인형, 원형을 마무리 지을 때 보통 회색 서페이스로 마무리하는 이유가 흠집이라던가 그림자를 통해서 좀 오돌토돌한 부분을 잘 찾기 위해서 회색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빨간색은 나중에 이제 막 얘를 투명 모드로 만들어서 막 내부를 작업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때 빨간색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써요. 그 외에는 회색을 많이 쓰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 마우스를 사용하셔도 되고 저희는 지금 타블렛이 있으니까 타블렛 펜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몸통에만 조용히 먹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스탠다드 붓이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맨 왼쪽에 아래 맨 왼쪽에 스탠다드 붓이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붓을 이렇게 둥그렇게 쌓는 거예요. 이렇게 점토가 쌓는 거예요. 근데 요 점토는 저희는 잘 안 써요. 이게 대칭으로 나오나요? 네, 자동으로 대칭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편해요. 관절 같은 것도 한쪽만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X 버튼을 끄면은 대칭이 꺼지는데 이거는 지금은 아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클레이 빌드업이라고 3번째 붓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붓인데 요거는 점토를 납작하게 올려주는 거예요. 평평하게 층을 올려주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점토가 쌓아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Alt키를 누르고 한번 해보시면 음영이 바뀌어요. 양각, 음각이 바뀌어요. 그럼 파지는 거예요. Alt키를 누르고 하시면. 재밌죠? 요거만 아셔도 아까처럼 헤드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붓은 무브라는 붓이에요. 무브. 이거는 뭐냐면 땡기는 붓이에요. 말 그대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붓. 여기를 잡고 땡기면 여기 살이 올라가요. 여기 남자애에서 목젖을 만들겠다 하면 여기 무브로 이런 식으로 땡기시면 목젖이 올라오겠죠. 엉덩이를 뭐 키울 수도 있고 이 무브를 땡겨서.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무슨 댐 스탠다드인데 지금 체험판 까신 분은 댐 스탠다드가 꺼져 있을 거예요. 여기 세 번째 게. 그러시면 여기 브러쉬 들어가시면 여기서 브러쉬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이 중에 댐 스탠다드 DS 하시면 댐 스탠다드가 돼요. 이 브러쉬 메뉴 들어가셔서 DS
네, D 누르시고 S 누르시면 돼요. 키보드로. 아무튼 이렇게 했으면 댐 스탠다드는 뭐냐면 조각칼 같은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점토가 쌓아 올려지는데 얘는 파여요.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파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반대로 Alt를 누르면 뾰족하게 튀어 올라와요. 이렇게 팔이 튀어 올라와요. 저희가 그래서 쓰는 붓은 클레이 빌드업, 무브, 댐 스탠다드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가끔 뭐 다른 걸 쓰실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안 써요. 이 세 가지로 이제 내가 원하는 조형을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붓이 있는데 이 중에 아무 붓이나 뭐가 선택되어 있든 상관이 없고요. 시프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얘가 사포질하는 붓이 돼요. 자동으로. 시프트 누르고 얘를 한번 문질러 볼게요. 그럼 얘 지금 오돌토돌한 게 이렇게 부드럽게 표면 정리가 돼요. 이게 그리고 대부분의 컴퓨터 작업이 그렇듯이 컨트롤 Z 하면 실행 취소예요. 전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실수하셨으면 컨트롤 Z 하시면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 아마 대부분 눈치 못 채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작업을 하나 할 때마다 여기 막대기가 한 칸씩 이동하거든요. 생겨나면서 여기 막대기가 이게 작업 히스토리예요. 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전 단계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해도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저장을 해도 저장하고 다시 불러오면 없어지고요. 저장만 한 상태에서는 계속 돼요. 좀 막대가 짧. 근데 이게 뭐 나중에 파일을 자르고 붙이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없어져요. 기본적인 조형할 때는 괜찮은데 자르고 붙이고 막 이러면은 사라질 수 있어요. 요걸로 이제 이게 기본 조형하는 방법은 이게 다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려면 맥에서는 안 먹어요. 근데 윈도우 하시는 분들은 되는 게 괄호 중에 사각 괄호. 그쵸? 왼쪽 누르시면 부프기가 작아지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오른쪽 키보드를 누르시면 마우스 붓이 커져요. 브러쉬 크기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키보드 쓴 게 Alt, Shift, F키랑 괄호밖에 없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이랑 스페이스바도 쓸 때가 있는데 그 외에는 안 써요. 지금 제가 몸통만 선택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 아까 툴 메뉴 보시면 그 밑에 서브툴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서브툴을 누르시면 여기 이제 세 개의 서브툴이 나와있죠. 이거 파츠 하나하나를 서브툴이라고 불러요. 지금 몸이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몸만 조형을 먹은 건데 머리를 선택을 하시면 F키 눌러도 머리가 가운데로 오고 머리에 이제 조형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가 알려드린 툴로 얼굴 조형을 하는 걸 한번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얘를 좀 화면에 꽉 차게 이동을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 우측 막대 메뉴 중에 여기 PERSP라고 써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투시 버튼이거든요. 조형을 하시면은 얘가 좀 더 입체감 있게 튀어나와요. 이게 조금 더 실사에 가까운 뷰 모드거든요. 근데 나중에 구조 작업하실 때는 이걸 끄셔야 될 때가 많은데 보통 조형하실 때는 이거 켜고 하시는 게 좀 더 맞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조형했는데 나중에 이거 켜고 보면 얼굴 엉망되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G브러쉬를 하고 나서 이걸 3D 프린트로 출력을 하시잖아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얄쌍하게 나오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눈에 익어서 그냥 그게 그거 같아 보이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일수록 여기가 되게 없어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통통하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긴 해요. 우선은 저는 눈부터 조형을 해요. 눈을 조형할 때 저는 댐 스탠다드 붓을 쓰거든요. 이거를 선택을 하셔서 붓 크기를 얇게 작게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얘를 바탕화면에 클릭을 해서 살짝 들어 올리면 이런 각도가 되죠. 얘를 저희는 한쪽 눈만 만들면 되니까. 댐 스탠다드는 그냥 하면은 파이는 거고 Alt를 눌러서 하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Alt를 눌러서 여기 아이라인을 그려줘요. 이 두께감을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눈의 조형. 왜냐면 여기가 너무 얇으면 나중에 안구 꼈을 때, 물론 안구를 안 끼는 인형이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안구 끼는 인형일 경우 여기가 너무 얇으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두께를 확보를 해줘요. 모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일단 두께를 확보를 해줘요. 저는
두께가 확보가 됐죠. 그러면은 Shift를 눌러서 문질러주면 얘가 좀 정리가 되겠죠. 근데 얘를 문지를 때 이렇게 막 문지르는 게 아니라 얘를 이 방향대로 이렇게 문질러주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좀 덜 무너지거든요. 좀 부드럽게 됐죠. 그 다음에 클레이 빌드업을 많이 쓰니까 이 밑에 눈 밑 지방을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모양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요. 처음에 구조를 먼저 만들어요. 두께라든지 이런 구조를 먼저 만든 다음에 얘도 시프트를 눌러서 문지르면 되는데 얘도 막 문지르는 게 아니라 이 방향대로 이렇게 살살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눈의 구조가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무브로 이제 저는 모양을 만들어요. 이 무브를 당겨가면서 좀 더 키워도 될 것 같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눈매를 만들어줘. 이게 좀 순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할 거면 이제 눈매가 좀 처지면 되겠고, 날카로운 거를 하려면 무브로 조금 더 당겨서 올려주시면 돼요. 이거를 당기고 하다 보면 여기가 좀 얇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안 얇아졌는데 얇아지면 이걸 다시 반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인형 같은 경우는 약간 눈 사이가 거리가 보통 뭐 1대1대1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약간 머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 이제 메이크업이 들어갈 때 선이 들어가면은 눈이 안 그래도 크고 그런 데다 하면 눈이 되게 좁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리를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코는 저는 클레이 빌드업으로 만들거든요. 일단 T존을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약간 남성적이고 서구적인 인상은 이 뼈랑 이 사이가 짧죠. 그리고 한국인이고 좀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하려면은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거는 선택을 하시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조인성 씨라든지 서강준 씨 같은 경우 여기가 되게 뚜렷하죠, T존이. 근데 뭐 옛날에 막 이휘재 이런 분들은 여기가 되게 흐릿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상을 좌우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럼 나는 좀 더 강한 인상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T존을 좀 더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무스, 이 사포질을 스무스라고도 해요.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방향대로. 가끔 오류가 나요.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경계가 쌓여있고 이런 부분은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더 문질러주시고. 그리고 T존은 여기까지 깍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살짝 이렇게 넓게 퍼지면서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서구적인 이미지가 많이 되겠죠. 얼굴이. 그리고 코뼈가 이렇게 와서 이제 코에 연골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자로 떨어지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게 예전에 막 분필코다 막 이런 코들 대부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쭉 떨어지는 코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음악에도 리듬이 있듯이 저도 약간 강약 중간약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가 선명했으면 여기는 좀 많이 풀어주고 코끝에서 다시 잡아주는 거죠. 이게 조금 더 리얼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코끝에 연골을 이렇게 잡아주시되 얘도 스무스로 부드럽게 문지면서 코가 좀 나오죠. 이 밑에 여기 인중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있고, 콧구멍은 Alt를 눌러서 파주시면 돼요. Alt를 누르면 파지니까 이렇게 깊이 파주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좀 깊이 파주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를 스무스로 부드럽게 하면 얘가 다시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메꿔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깊이 파지면 나중에 복제할 때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흐릿하면은, 너무 이렇게 흐릿하면은 나중에 이제 사포로 갈고 하다가 이제 좀 더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깊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콧볼. 콧볼은 지금 완벽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좀 더 높은,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돼야 배우실 건데, 얘가 지금은 점토 덩어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폴리F라는 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점이 있거든요. 이 점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조형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여기에 이 콧볼에 맞게끔
이 점의 위치가 배열이 안 돼 있으면 조형이 깨끗하게 안 먹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좀 네모나게 지글재글하게 나오죠. 스무스를 해도 완벽하게 안 되거든요. 이건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코의 구조를 먼저 만드시면 돼요. 코의 구조를 만드셨으면 무브로 모양을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양을. 콧볼이 너무 크니까 무브로 얘를 이렇게 당겨주면 코가 작아지겠죠. 코의 길이도 옆에서도 이런 식으로 코를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가 보통은 인형을 이렇게 버선 코를 만들거든요. 이렇게 특히 여자 인형일 경우에 이렇게 버선 코를 많이 만들고, 남자 인형일 경우에는 그냥 일자코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가끔 이제 리얼계라고 해서 정말 사람같이 실사처럼 만드는 인형들은 이런 굴곡도 다 표현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나이 들어 보이죠, 인형이. 한 30대 이상처럼 보여요. 약간 이게 인형이라서 좀 다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3살짜리 애기가 너무 귀여워요. 걔를 실사로 만들면 걔는 인형으로 치면 한 10 몇 살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인형이 대체적으로 어려 보여서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코를 정리를 해줬어요. 이거 이렇게 무브를 하다 보면 조형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국 연예인들이 정말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얼굴 많이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코 끝에 연골은 약간 서양인들이 많이 있는데 뭐 박보검 씨나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더하는 게 좀 디테일의 차이예요. 그냥 있을 때는 있는지 모르지만 뭐 빛에 비춰본다던가 이렇게 하나 자세히 뜯어볼 때마다 이런 디테일이 하나하나 있다 싶으면 그런 게 조금 약간 가슴점에 올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콧볼은 아까 깔끔하게 안 됐으니까 댐 스탠다드로 이렇게 파도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좀 깨져요. 이거는 나중에 이거를 재정리해주는 기능을 배우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감안을 하시면 되고 너무 애써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코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콧등이 되게 두껍게 됐는데 콧등은 살짝 얄쌍한 게 좋아요. 왜냐면 실제로 실물은 사람은 코가 어느 정도 있어야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인형 같은 경우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카메라를 가까이 들이대면 카메라 왜곡이 되게 심하게 돼요. 그래서 코만 엄청 커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사진빨 잘 받게 하시려면은 코가 오히려 좀 얄쌍한 게 사진빨을 잘 받아요. 코랑 눈을 했죠. 입을 한번 해볼게요. 입은 눈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요. 전 댐 스탠다드로 여기 두께를 먼저 확보를 해요. 이렇게 테두리를 먼저 긋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레이 빌드업으로 이 안에 쌓아줘요. 쌓아주되 이 가운데 부분은 조금 더 도톰하게 쌓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 덩어리가 되겠죠. 인형을 나중에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붓 같다. 그럴 때 여기 하얀 색으로 포인트를 많이 주거든요. 입체감을 주려고. 근데 저는 조형에서부터 입체감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시프트로 문지를 때는 항상 이 방향으로, 그냥 문지르는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더 많이 죽었죠.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쌓아주시면 되고, 아랫 입술은 클레이 빌드업으로 쌓아주되, 사람 입술은 이렇게 경계면이 있긴 하지만 인형 같은 경우는 여기는 많이 풀어주고 이 가운데 덩어리 위주로 줘요. 왜냐면 이제 메이크업에 따라서 이미지를 좀 다양하게 주려면 입꼬리가 너무 뚜렷하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조형을 쌓고 시프트로 문질 그리고 가운데는 댐 스탠다드로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무스로 살짝 부드럽게. 그럼 입도 지금은 구조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브로 모양을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입을 만들려면 이렇게. 그리고 좀 어려 보이는 인형, 귀여워 보이는 인형을 만들려면 입매가 좀 좁아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약간 좀 리얼하고 실사 같은 인형일수록 입이 좀 커져요.
이렇게 하면 좀 사람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취향껏. 근데 아까 메이크업을 염두를 하려면 입꼬리를 조금 너무 선명하게 길게 하는 것보다는 좀 문질러 준 다음에 붓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 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요런 인매가 되고, 이렇게 그으시면 또 인매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거를 여지를 남겨주는 거죠, 조합을.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정도로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좀 더 무너졌기 때문에 한 번 더 선명하게. 그리고 여기도 자연스럽게 인중도 그러면 눈, 코, 입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무브로 얼굴형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무브 붓으로 턱도 작게 하고, 이런 식으로. 옆선에서도 옛날에는 뭐 이렇게 돼서 입이 여기 그었을 때 몇 센치 이상 들어갔어야 된다 이랬는데, 그건 너무 서구적인 거에 맞아서 좀 촌스러운 인매가 되고요. 요새는 살짝 입이 닿는 듯 맞는 듯, 그러니까 약간 백인이 뭐 미의 기준처럼 되긴 하지만 사실 한국에선 좀 예외거든요. 왜냐면 혼혈 연예인들 그렇게 한국에서 못 뜨잖아요, 사실은. 요새는 약간 좀 한국적이면서 잘생기고 예쁜 거를 좋아해서 너무 이렇게 입이 작을 필요도 없고요. 입술이 얇은 것도 요새는 별로 안 좋아하죠. 세계적인 트렌드 자체가. 입술을 조금 도톰하게 해주시는 게 좀 더 예뻐요. 얼굴형도 계속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약간 여기를 좀 일자로 해주시는 게 얼굴형이 예쁜 느낌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네. 서양에서는 뭐 광대뼈 튀어나오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뒤통수 같은 경우도 무브 붓으로 이렇게. 인형의 뒤통수는 사실 이렇게 좀 뒤로 많이 튀어나온 게 좋아요. 왜냐면은 뭐 사람도 사실 뒤통수에 이제 뽕 넣잖아요. 근데 인형 같은 경우도 그렇기도 하고, 가발이 잘 안 벗겨져요. 뒤통수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여기 푹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거 약간 코네드라고 하는데, 진짜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되게 길게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그리고 뭐 이상적인 얼굴의 기준은 이마 라인, 인중까지, 여기 미간까지 1, 여기서 코까지 1, 코에서 턱까지 1,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약간 좀 개성 있는 거를 많이 좋아하셔서 턱이 많이 작아지면 좀 어려 보이고 귀여워 보여요. 애기 같아져요. 그리고 코가 길면 좀 성숙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성숙해 보이는데 이건 좀 잘 풀어내면 되게 세련되고 우아한 이미지를 살릴 수는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형을, 눈, 코, 입 조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도 그렇고, 만약에 볼살을 덧붙이고 싶다, 귀여운 걸 좋아한다 하시면 클레이 빌드업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주시면서 이런 흐름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스무스로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볼살이 올라와요. 근데 약간 이런 리얼계에서는 볼살이 이 밑에까지 올라오면은 약간 살이 처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좀 오히려 깎아주는데, 이것도 너무 심하면 약간 여기 성형수술한 것처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맞춰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볼살을 많이 안 넣는 편이에요. 저는 약간 리얼계 패션 조율을 하던 습관이 있어서 볼살 넣는 게 좀 어색해요. 저는. 그리고 광대를, 우리나라에선 광대뼈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광대뼈가 없으면 생기가 없어 보여요. 광대뼈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좋고, 외국에서는 일부러 광대뼈 수술하는 거 있죠. 일부러 누적 보형물. 누가 저보고 성형외과 코디네이터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옆모습도 항상 정리해주세요. 정면에서 되게 예쁜데 측면으로 돌렸을 때 못생긴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가 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실물이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방으로 다 돌려가면서 조형을 꼼꼼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데 아마 표면 정리가 꼼꼼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건 나중에 풀어주는 기능을 따로 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부터 그거 하시기에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목구비를 만들면 인형 헤드 만드는 게 너무나도 빨리 만들 수 있겠죠. 보통 한 달에 한 개 만들기도 그러니까 전문 인형 회사에서도 한 달에 한 개 만들기도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게 좀 데이터가 쌓이면은 하루에 한 개씩도 만들 수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에디트 버튼 켰잖아요. 그 옆에 들어오는 자동으로 켜져 있어요. 들어오는 그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리는 이 붓을 갖다 그리는 모드는 자동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옆으로 무브, 스케일, 로테이트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무브는 말 그대로 이 서브틀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거고, 스케일은 크기를 조절을 시키는 거고, 로테이트는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로테이션 돌리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얘의 기능은 자의 기능이 있어요. 자로 사이즈를 재는 기능. 일단 무브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점이 있죠. 점을 하나 딱 찍어요. 그다음 쭉 그으시면 막대기 같은 게 이렇게 솟아 올라와요. 보통은 시프트를 누르면서 하셔야 돼요. 시프트로 수직 아니면 수평 위주로 하셔야 돼요. 지금 초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쭉 시프트를 누르면 이게 딱 수직으로만 움직이니까 딱 놓으시면 이런 복잡한 뭐 막대기 같은 게 생겼죠. 그럼 여기 왼쪽 위에 무슨 숫자가 생겼어요. 60.5612 유닛이라고 생겼어요. 1 유닛이 1mm예요. 그러니까 60 유닛이면은 6cm가 되겠죠. 그래서 이 헤드의 길이는 6cm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재요. 그래서 얘 전체를 재려면 F를 눌러서 조금 작게 한 다음에 힘선 밖에서는 안 되니까 여기서 점 찍고 쭉 그으시면 430.3221 유닛, 그러니까 430mm, 그러니까 43cm라는 뜻이에요. 지금 얘 키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어깨 길이로 재려고 하면 이렇게 재시면 83mm, 허리 폭을 재시려면 45mm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재는 건데, 지브러쉬가 조금 안타까운 게 둘레 재는 기능이 없어요. 둘레 재는 기능이 없어서 만약에 나 이 인형이랑 허리 둘레를 호환시키게 맞추고 싶다 하시면은 얘 가로 세로를 재신 다음에 여기 맞춰서 하시면 얼추 맞아요. 네. 지브러쉬의 좀 한계예요, 둘레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든 그 사이즈는 그렇게 재시면 되시고, 얘를 선을 딱 그어요. 그러면 막 원 같은 게 되게 많죠. 이 막대기 네. 밖에 있는 이 원은 무시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무시하시면 되고, 이 초록색 막대기 위에 있는 원만 있으시면 돼요. 원래는 한 개가 그어지는데 지금 대칭이 켜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두 개가 그어진 거예요. 시작점은 건드실 필요가 없고요.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원만 건드리시면 돼요. 근데 마우스를 가까이 대면은 이 노란색 원 말고 안에 하얀 원이 생겨요. 요걸로 작동을 하시는 거고, 옆에 노란색 원은 그냥 장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우스를 가까이 대면 생기는 이 안에 원. 그래서 가운데 걸로 하시면 위치 이동이 돼요. 위치 이동이 되고, 세 번째 걸로 하면 길이 조절이 돼요. 근데 지금 보셨다시피 얘가 당겼을 때 막 이런 식으로 벌어져요. 얘가 왜 그러냐면은 대칭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얘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대칭이 켜져 있으니까 얘를 양쪽을 똑같이 당기느라고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대칭을 켜서.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시프트 버튼 누르시고 선을 그어서 시프트 누르시고 이동을 하시면 정확하게 이동을 하죠. 찌그러질 필요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 길이 조절도 마찬가지. 이렇게 시프트를 누르고 하시면 엉키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머리를 놔두고 몸에 똑같이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목 길이가 조절이 되겠죠. 나는 목이 좀 현실적으로 짧은 인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시면 이렇게 몸을
위로 이동시키면 목이 좀 짧아지고, 목을 길게 하겠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면 목이 길어지겠죠. 이게 무브예요. 그래서 앞뒤로도 돼요. 머리를 선택을 해서 선을 긋고, 선을 그을 때 시프트를 눌러서 수직 수평으로 긋고, 노란색 원이 아니라 가운데에 있는 원을 눌러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길이 조절. 이게 무브의 기능이에요. 이게 조금 헷갈린데 이 기능이 너무 많아도 많이 쓰여요. 후반부로 갈수록. 나중에 뭐 관절을 만들 때 이제 막 여기에 굴을 붙여야 되고 이럴 때 다 이걸로 구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건 익숙해지실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려요.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일단 손을 그은 다음에 첫 번째 시작점은 아예 안 건드리시는 거예요. 요거는 아예 안 건드리시고, 요것도 아예 안 건드리시고, 이 노란색 원 안에 이 두 개만 쓰는데, 마우스를 가까이 다가갈 때 생겨나는 이 원으로만 위치를 이동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개만 이 두 개의 원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복잡하게 생겨서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걸 안 해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위치였지, 이게 길이 조절이었네, 헷갈리시면 그냥 일단 해보시고 이거 아니네, 실행 취소하시고 다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브고요. 스케일은 똑같아요. 여기서 하면 이미 그어진 거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스케일은 세 번째 거를 하면 크기 조절, 그리고 두 번째 거는 폭 조절인데 얘는 무브로 해도 되니까 안 쓰셔도 돼요. 세 번째는 그냥 스케일은 이 세 번째 걸로 크기 조절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로테이트는 회전, 얘도 똑같이 세 번째 거만, 얘는 작고 이렇게 얼굴 기울기라던가 팔다리 기울기라던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하면은 지금 대칭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엉켜요. 대칭이 켜져 있어서 그런 거니까 놀라지 마시고.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는 놔두고 몸만 작게 해서 키를 작은 인형을 만들려고 하면은 일단 얼굴은 놔둬야 되고 몸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쭉 한 다음에 스케일로 우선 수평으로 그으시고, 시프트를 눌러서 수평으로 그으시고, 뭐 정확한 위치는 안 정하셔도 돼요. 그냥 그으시면 돼요. 이 세 번째, 첫 번째는 안 건드리고 두 번째는 안 버리고, 세 번째 마우스 갖다 댈 때 생겨나는 이 원을 잡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쭉 줄이시면은 얘가 크기 조절이 되죠. 저는 이 정도로 크기를 작게 하고, 이번에는 위아래로 수직으로 긋는 거예요.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그으시면 안 돼요. 시프트로 누르시면 딱 각도가 떨어지니까 얘를 세 번째 거를 잡고 쭉 해주면 길이 조절이 되죠. 키가 작아지죠. 근데 키가 작아지면서 목이랑 머리랑 떨어졌어요. 그럼 이번에 이 가운데 거 위치 조절을 잡고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해주셔서 연결을 해주시면 키가 작아졌죠. 그렇게 해서 사이즈를 다시 한번 재보면 아까 43cm였는데 지금은 27cm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너무 완벽하게 하실 수는 없으시고요. 이걸로 어느 정도 키만 조절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 무브 붓으로 체형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붓을 좀 키운 다음에 다리도 짧게 하고 배도 더 나오게 하고 다리도 통통하게 하고, 붓이 너무 큰데 여기서 하면은 또 전체가 또 찌그러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붓을 좀 작게 해서 이런 식으로 체형을 조절을 하시는 거죠. 팔도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붓이 너무 크면. 이럴 때는 붓을 작게 하고 살살 당기면 팔도 키울 수 있어요. 아니면은 나 이거 못하겠다 하시면 그냥 플레이 빌더으로 쌓으시면 되는데 너무 세게 하면 뒤에 면까지 꼬이거든요. 그럴 땐 살살 하시면 좀 괜찮아져요. 이거는 타블렛을 까셔야 힘 조절이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체형을 만드시면 돼요. 이게 제일 어렵죠, 오늘 한 것 중에. 이 막대기 그리는 게 뭐가 뭔지 몰라요,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맨날 뭐가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대칭이 켜져 있어서 그런 거고, 대칭을 끄면 정상적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일단 선을 찍고 그은 다음에, 선을 그을 때 무조건 Shift를 눌러서 하시고,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Shift 안 눌러도 돼요. Shift 눌러서 하시고, 무브는 두 번째 거는 위치, 세 번째 거는 길이 조절, 스케일은 세 번째 거만 써서 크기 조절, 로테이트도 세 번째 거만 쓰는데 얘는 각도 조절이니까 이렇게. 선생님, 대칭을 없애려면 뭘 떼셨어요? X 버튼 누르면 X? 켰다 꺼졌다 하시는데 지금 켜놓고 하시는 게 좋죠. 아, 근데 금방 선생님 네. 하면서 없어지니까. 근데 그 빨간 점이 두 개가 있으면 대칭이 켜진 거고, X를 누르면 아, 빨간 점 하나가 예. 사라져요. 예. 아, 그리고 요거 PERSP 눌러서 투시 키고 작업하시는 게 좀 더 좋다는 거. 그다음에 무브 스케일 로테이트인데, 무브를 누르고 점을 찍고 쭉 그으시되 Shift를 눌러서 찍어 버릇을 하셔야 되시고요. 이 세 개 중에 첫 번째 원은 아예 안 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원만 쓰는데, 가까이 갈 때 생겨나는 원, 바깥의 원이 아니라 가까이 생기는 원을 누르시면,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동, 위치 이동, Shift 눌러서, 세 번째 거는 길이 조절, 스케일은 세 번째 거만 쓰는데 전체 크기 조절, 로테이트는 각도 조절. Shift를 눌러야 되는 이유는 이 몸을 선택을 할 때 그었는데, 얘를 이렇게 위치 이동을 할 때 Shift를 눌러서 해야 얘가 일자로 왔다 갔다 하고요. 내가 애초에 선을 잘못 그어 놓으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Shift를 눌러도 얘가 이런 식으로 꼬여요. 그래서 항상 Shift를 눌러서 선을 긋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Shift로 선을 그었어도 내가 Shift를 안 누르고 당기다 보면 이런 식으로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게 차라리 이렇게 되면 내가 실수했다라는 걸 인식이라도 하는데, 얘가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나중에 이렇게 막 엉켜 있어요. 이런데 약간 사포질 같은 거 잘 안 먹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여기 관절을 정확히 만들어 놨는데 관절이 찌그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Shift 누르고 Shift 눌러서 이동시키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이게 오늘의 수업 내용이고요. 키보드 중에서는 네모 가로 왼쪽은 붓을 작게, 오른쪽은 붓을 크게. 지금 드로우로 하시면, 지금 점점 이상하게 찍는데, 아니면 이게 맥이라서 안 될 경우에는 위에 보시면 드로우 사이즈라고 있어요. 이거를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붓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으시고, 이 상태 작업 메시지는 히스토리 메뉴이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마다 한 칸씩 이동을 해요. 얘를 되돌리려면 컨트롤 Z 해도 되지만, 얘를 뒤로 당기시면 작업 과정으로 가요. 근데 문제는 작업 과정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조형을 하려고 하면 경고창이 떠요. 27개의 과정을 다 날리겠냐는 거거든요. OK 누르면 이게 막대기 사라지면서 다시 조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 수업 내용이고, 저장할 때는 Save As 눌러서 베이직 툴 2 이렇게 덮어 씌우지 마시고 새로운 파일로 저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오늘 커리큘럼 오늘 진도 내용이에요.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